네, 시작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조를 먼저 보시면 수열의 수렴 발산을 이미 했어요. 맞죠? 수열의 수렴 발산을 이미 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을 따로 배우려고 하는 거네. 맞죠? 그러니까 큰 걸 다 했는데 이걸 왜 따로 배울까? 당연히 특별한 점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맞죠? 특별한 점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일반적 수열에 대해서 수렴과 발산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수열이 뭔지, 발산이 뭔지, 맞죠? 이 정도만 알아봤고, 뭐 어떤 경우에 수렴하고 어떤 경우에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나눌 수는 없었어요. 근데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등비수열에서는 AR의 n-1승 맞죠? 등비수열 AR의 n-1승인데 등비수열은 이제 첫째항과 공비로서 사실 이 뒤에 있는 수열들까지 다 결정이 나버리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 공비만 알면 수렴과 발산을 바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특별해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우리가 따로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나누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AR의 n-1승 이렇게 쓰죠.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등비수열은 주로 R의 n승 꼴로 생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알겠죠? 아직 좀 낯설겠죠? 왜 그렇게 쓰지? 이 첫째 항의 영향력이 매우 적어서 그래요. 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몰라도 됩니다. 일단은 편안하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표현을 이용해 가지고 알겠죠? 수렴과 발산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R의 n승 맞죠? R의 n승 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하려 하는 겁니다. 되게 얄밉죠? 썼다 지웠다 뭐라는 거야? 하면서 R의 n승 꼴의 수렴과 발산 첫째 뭐다? 그럼 결국 누구의? R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맞죠? 첫째, 범위로 한번 나눠보면 R이 1보다 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예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죠. R이 1보다 크니까 가장 편안하게 2의 n승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맞죠? 그럼 뭐예요? 첫째 항 2, 둘째 항 4, 셋째 항 8, 넷째 항 16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떻게 되기만 합니까? 커지기만 하죠. 특정한 하나의 값을 향해 갑니까? 가지 않죠. 그럼 우리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근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들을 다 모아보면 성질이 뭐다? 1보다 큰 애들. 맞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보다 큰 애들은 거듭해서 곱할수록 점점 커지니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비가 얼마인 경우? 1인 경우. 공비가 1인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이 뭐일 것으로 예상됩니까? 1대라고 쓰자. 1대. 주의 50제. 1대. 오케이. 이거는 얼마로 예상이 됩니까? 말 그대로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의 n승이니까 맞죠? 첫째 항 얼마죠? 1. 둘째 항 얼마죠? 1. 셋째 항 1. 영원이 얼마? 영원이 b와 1. 그래서 1 되겠습니다. 우리 집안에 또 잘 모르네. 영원이 b와 자, 1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범주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알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수면 0 이런 거 너무 뻔하니까 뭐 한 2분의 1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의 n승과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한번 가봅니다. 2분의 1 이거 첫째 항 얼마입니까? 2분의 1의 n승의 첫째 항이면
2분의 1이죠. 둘째 항은 4분의 1이고 셋째 항은 8분의 1이고 16분의 1이고 그 느낌 뭡니까? 얼마를 향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점점 어때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죠. 그렇죠? 0을 향해 가고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면은 얼마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첫째 항. 둘째 항 얼마 돼요? 4분의 1이잖아요. 셋째 항은 마이너스 8분의 1에다가 넷째 항 16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 애들이 좀 많이 실수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면은 무조건 진동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나? 진동을 하는 듯 하지만 목적지는 있어요. 어딜 향해 갑니까? 0을 향해 가죠. 맞습니까? 0을 향해 가자는 이거 진동 아니에요. 0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개수를 이 사이에 들어가는 두 개수를 따져서 봤더니 그 극한이 어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맞죠?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R이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에 n 승하면 역시 쉽죠? 마이너스 1 됐다가 1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1 됐다가 맞죠? 그러면은 뭐라 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다? 진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진동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진동 뭐 이런 식으로 등식을 이용해서 표현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깜짝이야. 등식을 이용해서 굳이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R의 n승은 진동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마이너스 2 같은 거 해볼까요? 마이너스 2의 n승 이었다 치면 맞죠? 첫째 항은 마이너스 2, 둘째 항은 4, 셋째 항은 마이너스 8, 넷째 항은 16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오케이? 그 부호가 막 바뀌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역시나 뭐한다? 진동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얘는 진동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쓰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편집을 통해서 알아내겠습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수렴하는 게 몇 번이에요? 2번과 3번이죠. 맞습니까? 2번과 3번이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당연히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수렴에 관심이 많겠어. 발산에 관심이 많겠어. 당연히 수렴에 관심이 많겠죠. 맞죠? 그래서 따라서 등비수열 R의 n승의 수렴 조건은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R이 얼마나 얼마 사이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거나 맞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거나 1이 돼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다.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됐습니다.